자, 안녕 친구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늘 그랬듯이 문제를 잘 읽고 구하려는 값을 미지수로 두는 게 맨 처음 할 일이고요. 자, 문제 뜻에 맞게 1차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확인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단위까지 쓰도록 합시다 라는 거고요. 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끊어주자. 그러면은 어떤 수의 5배, 어떤 수를 우리가 x라고 해주면은 x의 5배는 5x가 되겠죠. 여기서 3을 뺀 수 빼기 3이 될 거고요. 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대.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크다. 이런 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어떤 수를 우리가 x라고 해본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는 5x-3이라고 써줄 수 있겠고요.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는 x에 2를 곱해주고 플러스 9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9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 풀어주면은 우리가 5x 플러스 2x 좌변으로 양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9 써주고 마이너스 3 이항 플러스 3이 되겠어요. 자, 5x 빼기 2x는 3x 9 더하기 3은 12 3x는 12 3으로 나눠준다. x는 4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수가 4라면은 x에다가 한번 4를 넣어봅시다. 4를 넣어주게 되면은 5x이기 때문에 4 곱하기 5 빼기 3 빼기 3 x에다가도 4를 넣어봅시다. 2 곱하기 4 더하기 9. 자, 등호가 성립함으로 뜻에 맞습니다. 까지 검산 가능하겠죠. 자, 여기도 볼까요?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고, 연속하는 두 짝수는 x랑 x 플러스 2라고 두거나 x 마이너스 2나 x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짝수는 서로 2만큼 차이가 나는 수이기 때문에 플러스 2라고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3개의 자연수다. 가장 작은 자연수를 x라고 둔다면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둬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가운데 수를 x라고 둔다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가장 큰 수를 x라고 한다면은 x 그다음 전수는 하나 작은 수 x 마이너스 1, 또 작은 수 x 마이너스 2라고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경우가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에 별표를 쳐봅시다. 자,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짝수를 x라고 두고 그 다음 짝수죠? 짝수는 얼마 차이 난다 그랬죠? 2씩 차이가 난다 그랬죠? 자,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x 더하기 2 요거를 더해줬더니 26이 나왔고요. x 더하기 x는 2x 그리고 플러스 2 이항시켜보자. 그러면은 26 빼기 2가 나오겠죠. 26 빼기 2는 24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2로 나눠봅시다. 나누기 2 나누기 2 그러면은 약분이 될 거고요. x값은 얼마 나옵니까? x값은 12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짝수는 12와 14라는 것이 짝수고요. 두 짝수 중 작은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해주면은 12가 바로 작은 수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릿수에 대한 문제고 10의 자리 숫자가 A, 1의 자리 숫자가 B인 두 자릿수의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A니까 A한테는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37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10 더하기 7이잖아.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에다가 항상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릿수의 자연수가 있어요. 1의 자리 숫자는 알 수 없겠죠? 자, 그렇다면은 1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더 봅시다. 어떤 수가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가 있고 네모가 있어.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는 거고 1의 자리 숫자가 얼마래? x라고 한데 요 수는 어떻게 표현 가능합니까? 그렇죠. 20 더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요 지금 자연수를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고 합니다. 바꿨더니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대. 바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1의 자리에 있는 카드를 10의 자리에다 바꿨고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의 자리에 있는 요 카드는 X가 될 거고요. 여기서 지금 2가 1의 자리로 왔겠죠. 자, 그래서 요 수는 얼마가 될까요? 10의 자리가 X니까 10X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그러면은 처음 수는 이게 처음 수죠. 20 더하기 X는 바꾼 수보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합니다. 처음 수보다 63 크다니까 처음 수에다가 63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처음 수에다가 63을 더해주면은 바꾼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x를 다 좌변으로 몰아봅시다. 그러면은 x 여기 플러스 10x 좌변으로 넘어온다. 마이너스 10x는 우변에는 플러스 2가 있을 거고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83이죠. 플러스 83이 우변으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83이 나오겠네요. 자, 그리하여 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9x는 2 빼기 83은 마이너스 81. 그래서 마이너스 9로 양변을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9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x가 얼마라는 거예요? x가 9라는 거죠. 9. x가 9라는 거고 처음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29라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29가 답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한 개에 800원짜리 하는 초콜릿, 한 개에 600원짜리 하는 사탕을 합해서 20개를 사고 13,000원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때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를 샀을까요? 라는 문제죠. 자, 만약에 초콜릿을 우리가 X개를 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초콜릿 한 개당 800원이잖아. 자, 얼만큼 돈을 내야 돼? 800 곱하기 X, 800X만큼 돈을 내야 되겠죠. 자, 총 그리고 20개를 샀기 때문에 초콜릿이 X개를 빼준 20 빼기 X개로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개 600원입니다. 사탕은. 그래서 600원짜리를 20 빼기 X개 샀습니다. 자, 그래서 총 800 식을 한번 써봅시다. 식 항상 예쁘게 써야지 수학을 잘한답니다. 600 괄호 열고 20 빼기 x가 총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13,000원을 지불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800x 더하기 이렇게 곱해보자. 600 곱하기 20은 12,000 빼기 600x는 13,000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800x, 600x 빼보자. 그렇다면은 200x 될 거고요. 12,000 우변으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2,00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13,000 빼기 12,000은 1,000 나올 수 있겠고요. 자, 200x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 1000이 나옵니까? 200 곱하기 5가 1000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초콜릿을 x라고 했기 때문에 초콜릿은 5개, 사탕은 여기다가 5 넣어주면은 20 빼기 5, 즉 15개를 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필수예제 4번도 한번 해봅시다. 도형에 대한 문제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고요. 자, 일단은 가로의 길이가 조금 더 긴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둘레의 길이가 20이고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로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로의 길이가 2cm 더 길다고 했어. 그럼 뭐라고 둬야 될까요? x 더하기 2가 나오겠죠. 자, 둘레 길이가 20cm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둘레 길이가 20이니까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그렇죠. 요거 4개가 20이니까 요거 2개는 10c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로랑 세로를 더해주면 10cm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가로는 x 더하기 2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x가 10이라는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x 더한다 2x는 플러스 2 뿅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10 빼기 2는 8, 2 곱하기 4는 8, x값은 4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4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5번째 내용입니다. 과부족에 대한 문제고요. 과부족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과부족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문제 읽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주면은 3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학생 수를 구해봅시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이런 문제는 학생 수를 x라고 두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 수를 x라고 두는 것부터 어려운 학생들 많은데 이건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패턴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학생 한 명당 5권씩 주면은 공책의 수는 학생 한 명당 5권씩 줬어. 5x가 되겠죠. 근데 2권이 남았어. 공책의 수는 요 놈보다 2권이 남아 도니까 그렇죠.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번에는 6권씩 나누어 줬대. 학생당 6권씩 나눠 줬다. 6x 3권이 부족했어. 부족하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줍니다. 이 공책의 수는 근데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요 두 식도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5x 플러스 2는 6x 빼기 3 등호를 기준으로 5x 6x 2항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 그대로 있고 플러스 2 2항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5x 빼기 6x에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5 양변 마마니까 뿔뿔로 바꿔줘도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은 5 5명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필수 문제 6번입니다. 증가와 감소에 대한 문제고요. 자, x의 변화량이라는 게 새로 나오는데 x가 a% 증가가 됐다. 그럼 x의 a%는 100분의 a가 증가가 됐으면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준다. x의 b%가 감소했어요. x 써주고요. b%는 100분의 b 감소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줍니다. 자, 어느 중학교의 작년 학생 수는 700명이었대.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 수는 7%가 증가했고요. 남학생 수는 3%가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학교의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해주는 거고, 그렇다면 남학생 수는 전체 전교생에서 여학생 수를 빼준 만큼이 남학생 수가 되겠죠. 자, 올해는 여학생 수가 7% 증가, 여학생 수의 7%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남학생 수는 3%가 감소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 수의 곱하기죠. 3%는 100분의 3이 증가 감소, 감소죠. 감소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9명이 증가했습니다. 9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식을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입니다. 여학생 수의 변화량 더하기 남학생 수의 변화량. 이게 여학생 수의 변화량이죠? 이게 남학생 수의 변화량이죠? 자, 그래서 요 놈을 더해주면은 전체 학생 수의 변화량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러스 100분의 7x
빼기 100분의 3 괄호 열고 700 빼기 x 요놈 값은 플러스 9가 나올 거고요. 자, 양변에다가 몇을 곱해 볼까요? 분모가 100이 있으니까 100을 곱해 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변에다가 100을 곱해 주면은 100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7x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700 빼기 x는 100을 곱했다 900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전개 한번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700 2100 요거는 플러스 3x는 900이 될 거고요. 자, 7x 더하기 3x는 10x죠. 는 마이너스 2100 이항 해본다 플러스 2100 그래서 없어지겠죠. 900 더하기 2100은 3000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하여 x값은 바로바로 300명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내용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들이 진짜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단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한번 알면은 근데 어렵지 않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일단 그렇죠. 여기 별표 하나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위아래에 있는 관계는 나눗셈이에요. 거리 나누기 속력. 자, 그래서 속력을 한번 구해보고 싶잖아. 속력을 엄지손가락으로 쭉 가려보자. 그럼 속력은 뭐야? 속력은 뭐예요? 그렇죠. 시간분의 거리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속력은 뭐라 그랬죠? 여기서 시간분의 거리. 그렇죠? 여기. 그리고 시간을 구하고 싶어. 시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가려보자. 그럼 뭐다?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렇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그리고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거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가려보면 안 보이겠죠? 그럼 속력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어진 단위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단위를 통일해 보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자,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시간이라고 나오면은 우리가 킬로미터 이렇게 통일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분으로 나오면은 미터로 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자, 다음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거리를 구하라고 하였네요. 거리를 그러면 엄지손가락으로 꾹 가려보자. 그럼 뭐 곱하기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다가 속 곱하기 시라고 쓰세요. 그럼 속력이 얼마? 그렇죠. A 곱하기 시간이 얼마? 2. 그래서 2A. 그리고 거리니까 킬로미터.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 동그라미 쳐보고 시간은 여기서 이제 시간 엄지손가락으로 가려보자. 그럼 뭐분의 뭐다? 속력분의 거리. 분모에다가 속력, 위에다가 거리 써보고 속력에다가 속력이 얼마예요? 시속 5km 이게 속력이죠? 5. 거리는 x. 그렇죠? 시간은 뭐다? 그렇죠. 시간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이것도 속력을 구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속력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가려보자. 그러면은 뭐분의 뭐다? 시간분의 거리죠? 쓰세요. 시간 분의 거리. 그래서 시간에다가 3시간 3이죠. 거리는 x. 그렇죠? 킬로미터 나누기 이거 per hour라고 있는 거예요. per hour. 영어로는 per hour 이라고 있는 거죠. 자, 필수 문제 7번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판단해 줘야 돼요. 자, 투지점 A, B를 자동차를 타고 왕복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80km로 가고 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0km로 왔더니 총 6시간이 걸렸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 지점이에요. 자,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해볼게요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 킬로미터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갈 때는 시속이 80km, 올 때는 시속 40km. 거리는 둘 다 같은 길이었으니까 x. 시간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위에서 배웠습니다. 자, 속력에다가 80분의 x. 그리고 올 때 시간은 40분의 x라고 써주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해주면은 총 걸린 시간이 나온다는 거고요. 자, 갈 때 시간은 80분의 x, 그리고 올 때 시간은 40분의 x. 자, 총 시간이 얼만큼 걸렸습니까? 6시간 걸렸다고 하였네요. 6시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분모에 80과 40이 있으니까 몇을 곱해주는 게 좋습니까? 그래, 척 80과 40의 최소 공배수 80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8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x 더하기 약분돼서 2x는 80 곱하기 6은 68, 48, 480이 되겠죠. 자, 그리하여 x 더하기 2x, 3x는 480, x 값은 얼마? 160이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A, B 사이 거리는 160km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시간차 문제이고요. 자,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60m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속력은 분속 40m로는 동생이 이동하고 있고요. 분속 60m로는 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간에다가 별표 한번 쳐봅시다. 시간이 중요한데, 자, 문제에서는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라 그랬죠. 형의 시간을 x라고 둡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집을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동생은 형보다 10분 더 오래 이동을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0이라고 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리는 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해줍니다. 40 괄호 열고 x 더하기 10이라고 나타내주면 되고요. 여기서도 속력 곱하기 시간 60x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가 집이잖아. 집이고 여기서 지금 만나는 거리가 여기죠. 이렇게 형이 먼저, 그렇죠? 아, 동생이 먼저 갔죠? 동생이 먼저 갔고 형이 뒤따라서 이렇게 만나서 동생을 만났어. 그래서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뭐야? 그렇죠.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서로 똑같습니다. 집에서부터 만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는 서로 똑같아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놈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반드시 풀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여기 있죠? 자, 40 괄호 열고 x 플러스 10 될 거고요. 같습니다. 형이 이동한 거리는 60x. 자, 괄호 앞에 40이 있으니까 분배 법칙 해봅시다. 자, 40x 더하기 400은 60x이고요. 자, x 이항 해보자. 그러면은 40x 빼기 60x는 플러스 400 이항 마이너스 400 되겠네요. 자, 40x 빼기 60x는 마이너스 20x는 마이너스 400. 양변 마마 쭝쭝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겠고요. 자, 그리하여 x 값은 20 곱하기 22 400이 되겠죠. 그래서 20 나오겠네요. 그래서 20분이 바로 형이 나선 지 20분 후에 동생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필수예제 9번까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거속시 문제 어렵죠. 어려운데 이거는
누구나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상위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필수 예제 9번도 봅시다. 마주 보거나 둘레를 걷는 경우고요. 자, 예지의 집과 현우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00m입니다. 예지는 분속 40m로 걷고 있고요. 현우는 분속 50m로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다.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날까요? 라는 거고요. 자, 예지는 분속 40m로 걷고 있죠. 현우는 분속 50m로 걷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나는 시간까지 똑같은 시간 걷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과 시간을 곱해보자. 40x. 여기도 속력과 시간을 곱해보자. 50x 나옵니다. 자, 그리하여 여기서 봅시다. 예지가 걸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생각해보고 현우가 걸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예지가 걸은 거리와 현우가 걸은 거리를 합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1800m가 나오겠죠. 예지가 걸은 거리 플러스 현우가 걸은 거리는 집 사이의 거리 1800m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하여 우리가 40x와 50x 예지가 걸은 거리, 현우가 걸은 거리를 더해주면은 1800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40x 더하기 50x는 90x는 1800. x값은 우리 얼마입니까?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20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일에 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풀어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혼자 완성하는데 A1이 걸린다 라는 소리는 하루 동안에 할 수 있는 양은 A분의 1이라고 둬야 되는 거고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A라고 합니다. 그럼 X1 동안 하는 일의 양은 A1을 X1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A 곱하기 X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 원가 정가 문제고요. 자, 정가는 우리가 식당에서 아니면 슈퍼마켓에서 우리가 사는 가격을 정가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원가고요. 그리고 슈퍼마켓 아줌마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준 게 바로 실제 순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빠는 10일 걸렸고요. 형은 15일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빠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분의 1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빠의 일은 얼마? 10분의 1입니다. 아버지라고 할까요? 아빠라고 하면 너무 어려 보인다. 아버지는 10분의 1만큼의 일을 하루에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형은 어떤 일을 15분의 1만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며칠이 걸릴까요? 자, X1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아빠는 하루에 10분의 1을 하는데 X1 동안 일을 했고요. 함께 일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형의 능력은 15분의 1입니다. 15분의 1만큼 X1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은 뭐라고요? 1, 넘버 1이라고 합니다. 자, 분모에 그래서 10과 15가 있기 때문에 몇을 곱해 볼까요? 그렇죠. 10과 15의 최소 공배수 30을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30을 곱해주면은 약분돼서 3x 더하기 32랑 15 약분 2x는 30 나오고요. 자, 그리하여 5x는 30, x값은 얼마? 6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며칠 걸립니까? 6일 걸리는 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품의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후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서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해 주세요 라는 문제죠. 자, 어떤 이 상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20%의 이익을 붙였다고 합니다. 정가는 무엇입니까? 정가는 그쵸, 원가가 X1이었죠? 더하기 원가의 20%, 원가의 20%는 100분의 20.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조금 간단히 해보자. 이건 X 더하기 100분의 20은 약분해주면은 5분의 1X가 될 거고요. X 더하기 5분의 1X는 5분의 5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5분의 6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5분의 6X1이 될 거고요. 자, 이게 바로 정가인데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서 판매한 가격을 X 가격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정가에서 5분의 6X에서 얼마? 500원을 할인했으니까 빼기 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팔았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겼어. 자, 여기서 원가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원가를 빼줬더니 그게 바로 이익이죠. 자, 그러면은 5분의 6x 빼기 500에서 원가를 빼볼 거예요. 빼기 x를 빼줬더니 이게 바로 순이익 300원이 나왔습니다. 자, 풀어봅시다. 그러면은 6분의 5x 다시 5분의 6x 빼기 x가 되겠죠. 그리고 는 여기서 마이너스 500 우변으로 넘긴다.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0은 지워보고요. 그럼 800 나오겠죠. 자, 그리하여 여기서 5분의 6x 빼기 이거는 5분의 5x라고 통분 가능하고요. 5분의 6x 빼기 5분의 5x는 5분의 1x는 800. 자, 그래서 좁네요. 여기다 써보자. 양변에다가 5를 곱해보자. 5를 곱해주면은 여기서는 x가 될 거고요. 800한테도 5를 곱해주면은 4,000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가는 바로 4,000원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이것까지 연습 확실히 해보도록 합시다.